안녕하십니까. 80장입니다. 이제 종착역까지 한정거장 앞입니다. 자, 소국 과민 이 문구는 너무나 유명하죠. 도덕경 조금이라도 읽은 분이라면 이거 암기하실 정도죠. 그런데 실제로 그 뜻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 전체 80장은 모두 현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현동은 현들의 나라, 위대한 아주 큰 나라죠. 대국이죠. 그래서 대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 첫 문장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대국은 작은 나라이며 성인들은 겸손한 백성이다. 성인들은 대국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겸손한 백성이다. 이렇게 됩니다. 소라는 것은 현을 가리키죠. 현은 이 권력을 추구하지 않죠. 그러니까 작은 사람들이죠.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겉모습으로는 훌륭한 매우 위대한 사람들이지만 성인은 그렇죠. 근데 성인의 나라니까 소국인 것입니다. 이 대국도 성인의 나라 현동도 큰 일을 벌이질 않죠. 오직 사람을 사랑하기만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매력이 없는 나라다 이런 얘기입니다. 겉보기에는 대단히 매력적이죠. 당연히 그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과라는 것은 이 겸손하다는 것은 이제 19장에서 견소포박 소사과역 그랬죠. 과욕.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다. 또 과라는 글자는 39장에서 후왕 자위 고가불고 그랬죠. 그것도 마찬가지의 의미죠. 그래서 늘 도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백성이다. 자신의 그 지혜가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이런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다시 대국은 작은 나라이며 성인들은 겸손한 백성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유 십백지기 불용. 여기서 사라는 글자. 이 사라는 글자가 여기도 계속 나와요. 여기 밑에도 나오고. 이 사라는 글자는 보통은 뭐뭐 하기 하다. 하여금 사자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뭐 하다면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뭐 하더라도 이런 뜻, even if 이렇게 뜻을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접속사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십백지기 이거는 남들보다 보통 사람보다 10배, 100배의 능력이 있는 인재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100배, 10배의 능력이 있는 인재가 있어도 쓰지 않고 등용하지 않고 그 인재를 등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동에서는 그런 인재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은 다 똑같습니다. 십백직이라는 게 없어요. 남들보다 10배. 사람은 자신의 삶에 충실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남보다 10배, 100배의 능력이 있다는 거는 그거는 하사해요. 광고에 한 사람이 몇백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런 광고도 있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자주 하지. 이거 여러 사람 하니까, 그러니까 그 큰 회사의 소위 CEO라든가 이런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사죠. 그런 하사는 쓰지 않는다. 현동에서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십백이라는 것은 이거는 각각 또 이제 학문과 권력을 가리켜요. 학문은 지혜롭지도 않으면서 그냥 완전한 지혜를 주장하죠. 백이라는 것도 모든 사람을 다스리죠. 백성에게 의지하죠. 그러나 이제 십백이라는 그 상징수는 앞서 나온 적이 있죠. 그거를 관련해서 설명을 또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사민 중사의 불언사. 백성으로 하여금 죽음을 무겁게 여겨서 그렇죠. 멀리 이사하지 않게 하며 그렇죠. 불언사 그렇죠. 백성으로 하여금 죽음을 무겁게 해서 멀리 이사하지 않도록 하며 사는 이사한다는 뜻입니다. 이사 할 때 이사자를 씁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그 사민정책을 말하는 거겠죠. 사민정책을 쓰지 않는다. 백성의 목숨을 중하게 여겨서 백성을 멀리 옮기지 않는다. 보통 그 왕들이 이제 정복 전쟁을 하고 나면은 이제 새로운 영토가 생기죠. 그러면 거기는 황무지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럼 거기에 이제 백성을 옮겨 살게 해가지고 개간도 하고 또 이제 적을 방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럴 때는 실제로 그 백성들이 가서 새로운 땅에서 이제 고생을 하죠. 그러니까 목숨을 많이 잃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걸 하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중사는 사사로움의 유혹을 이긴다. 물리친다. 사사로움은 죽는 것이죠. 요 중사는 75장에서 민지경사하고 호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현을 지켜야 되죠. 현의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죠. 생명 운동을 일으킨다. 사사로움에 굴복하지 않는다. 원사는 멀리 나간다는 건 이를 버리는 것을 말해요. 이를 크게 버릴수록 자아를 떠나죠. 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삼인중사의 불왕사하고 수유주요 무소승지 수유갑병 무소진지. 그래서 여기서 연은 수레란 뜻이에요. 진이라는 건 펼친다. 진영을 펼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진열한다고 할 때 물건 진열하는 것도 이 진자를 쓰죠. 여하튼 간에 배와 수레가 있더라도 그렇죠? 있더라도 타고 갈 곳인데 곳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타고 갈 일, 타고 갈 어떤 필요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요 뒤에 것도 있어서. 그래서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타고 갈 일이 없고 그 승지 그것을 타고 갈 일이 없다 이거죠.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그것들을 버려놓을 일이 없다. 펼치는 거죠. 버려놓을 일이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 주여와 갑병은 모두 전쟁의 어떤 물품이죠. 주도 여기서는 이제 어떤 군사와 물자를 수송해야 하는 그런 도구죠. 여는 물론 여기서 이제 병거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제 그 싸움 도구죠. 그리고 갑병도 물론 이거는 당연히 병장기니까 이거는 갑옷과 무기, 이거는 전쟁 무기죠.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근데 겉으로 봐서 그런데 물론 성인들은 전쟁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주여 갑병은 각각 소국을 가리키는데 소국의 어떤 그 층위가 있죠. 친소이해 귀천 56장에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성인들은 친소 이해 귀천의 어른 그 집단들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있더라도 무소승지 그것에 편승하지 않는다. 여기서 무소진지라고 한 것은 갑병은 귀천이죠. 귀천이라는 것은 강자 권력자가 자신의 그 어떤 권위를 내세우죠. 내세우면서 백성을 겁박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진지라고 한 것입니다. 마치 갑옷 무구를 갖춰 입고서 남들을 겁주죠. 병사가 막 무기를 갖춰 입고 상대방에게 적에게 나가면 상대방이 겁을 먹죠. 그런 것과 이제 어떤 병행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입니다. 갑은 권위이고 병은 어떤 지혜인데 지혜의 무기인데 하사에게 있어서는 하사의 권위와 학문이요. 성인에게 있어서는 성인의 권위, 신에서 어떤 도는 신이니까 뭐 도에게서 오는 권위와 참된 권위와 승명입니다. 그러니까 하사의 권위는 진지해요. 백성을 겁줍니다. 그러나 성인의 권위는 백성을 겁주지 않는 게 아니죠. 오직 사랑하기만 하죠.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앞에 주연 앞에 말씀드렸죠. 소국, 친소 이해의 그런 집단에 속하지만 그것에 편승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54장 물론 풀이에서는 인용했습니다만은 수지어 가, 수지어 향, 수지어 국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가에 해당하는 것이 주지어 어떤 감성적 애착으로 뭉친 집단 그런 수지어 향이죠. 그거는 이해관계로 어떤 뭉쳐서 서로 경쟁하는 집단. 당연히 갑병은 국이죠. 하사에 있어서는 권력국가인 국이요. 성인에게 있어서는 현동, 국. 대국이기도 하고 소국이기도 하죠. 이것은. 그렇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국의 어떤 어떤 그런 가치에 편승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인부결승이 용지. 사람들로 하여금 매듭을 엮어서 그렇죠? 끈을 엮어서 매듭을 엮어서 그것을 쓰도록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이 지라는 이 목적어가 승을 가리키면 그렇게 얘기했죠. 마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결승 매듭을 엮어서
이 결승 문자는 이제 노자 시기보다는 훨씬 이전에 썼던 거겠죠. 그러니까 더 원시 시대로 돌아가게 해서 그걸 쓰도록 한다. 그거 가능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거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건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결승이라고 하는 것은 27장에 선결 무승약이 불가해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거는 도와의 결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를 사랑하고 닮게 한다. 다시 말해서 도와 부자관계를 맺도록 한다. 이거는 성인을 낳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라고 한 것은 사람의 본성을 회복한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복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이제 도와 부자관계를 맺도록 하여 새로운 성인을 낳는 것이죠. 그들을 등용하고. 이건 사람을 등용하는 것입니다. 앞에 불용과 용지가 호응하죠. 하사는 등용하지 않고 성인들은 참된 인재니까 새로운 성인 등용해야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감기식 미기복 안기거 요기소. 그래서 성인들은 새로운 성인을 낳았죠. 그러니까 성인들 스승과 제자 모두 성인들은 음식을 여기서 이제 그래요. 기식 다 기복 기거죠. 이 기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를 지시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밥이면 달게 먹고 그 옷이면 아름답게 여기고 그냥 옷은 입는 대로 그냥 걸치면 아름답게 여기고 또 그 머무는 곳 내가 어디에 머무는 곳 집이 있으면 그냥 집이 허름하든 뭐든 그냥 그걸 편안하게 여기고 기속 그 풍속 사람들이 사는 대로 풍속을 즐긴다. 뭐 성인들은 또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살죠. 성인이라면 이렇게 사는데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인들은 참된 음식은 기죠. 감기식 32장에서 천지상합이 강감노 감이라는 글자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과 그거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성인들의 참된 음식은 기죠. 기를 받아들이려면 무지무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기식은 무지무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미기복의 복은 이 복은 식은 이제 기죠. 복은 권위입니다. 견소 포박할 때 복이죠. 또 피갈 해옥할 때 피갈 그거 옷입니다. 그거는 성인의 권위예요. 하사의 권위도 있죠. 53장에서 복문체 할 때는 하사의 권위죠.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권위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이 권위는 미명입니다. 미명은 도에서 내려오는 신적자의 깨달음이죠. 그것이 성인이 갖고 있는 권위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죠. 별로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근데 바로 그것을 아름답게 여긴다.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옷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안기거, 이 거는 이 무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선지하고 연결이 되죠. 근데 그것을 편안하게 여긴다. 이것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이거 편안 내키지 않지만, 근데 그것은 참으로 안전한 것이죠. 이거 생명운동에 머무는 것이죠. 아니죠. 안이란 글자 앞에 나온 적이 있죠. 숭능 안이의 동지서생 또 뭐 안평태 물론 프리아지 인용하겠습니다. 무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기 속도 이거는 속은 이 풍속이란 뜻이 있어요. 속되다는 뜻도 있죠. 20장에서 속되다. 그래서 뭐 속인 소소 속인 뭐 찰찰 이런 말이 있었죠. 하사나 소국의 백성을 깎아내리는 표현이죠. 품격이 낮은 사람들이다. 소국을 가리켜요. 여기서는 소국을과 함께 즐긴다. 소국을 사랑하기를 즐긴다. 즐겨 사랑하는 것입니다. 소국을 사랑하는 일은 성인에게는 일견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기쁨은 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소국의 백성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애민에 해당하죠. 애민. 신적인 사랑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무지무역 감기식, 그 다음에 미기복은 미명, 안기거는 무의, 승명입니다. 요기속은 애민,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성인들은 대국은 소국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성인들이 이 나라가 대국이니까.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죠. 먹는 것이 중요하죠. 모든 생명체는 먹지 않습니까? 옷은 안 입어도 뭐 열대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옷 안 입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거도 그래요. 머무는 것도
뭐 노숙자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집이 좋죠. 있으면은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순서대로 말하고 있죠. 의주입니다. 식의주. 그 다음에 뭐 풍속을 즐기는 거. 즐기는 건 그 다음 일이죠. 뭐 금강산도 식후경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거. 뭐든 내가 내 어떤 생명을 보존한 다음에 뭐를 즐겨야겠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도 또 도에 있어서도 더 중요한 순서대로 되는 것입니다. 무지무역이 가장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미명, 나의 그 어떤 신적인 자의 깨달음, 그거 중요하죠. 도와의 그 어떤 어떤 친교를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의, 그 다음에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백성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가 살고 나서야 남을 살릴 수가 있죠. 이런 중요성의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인국상망, 이웃 나라들이 서로 마주보며 이렇게 돼 있죠. 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국은 짐작하시겠죠. 대국과 소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국과 소국은 뭐 인국, 대국 안에 소국이 있죠. 소국 안에 대국이 있죠, 사실은. 근데 무슨 얘기냐? 성인은 여러 소국에 속하죠. 그러면서도 대국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여기 경계가 있어서 딱딱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성인이 있는 곳은 대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성인의 나라니까, 성인들이니까 나라가 서로 아주 마주보고 있죠. 그래서 서로 바라본다. 바라보는데 성인은 대국은 소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바라보죠. 빨리 도를 실천하고 소를 사랑하고 닮음으로써 이 참된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동정하면서 죽어 있죠. 죽은 사람들을 동정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애타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죠. 소국도 대국을 바라봅니다. 근데 멀뚱멀뚱 바라보죠. 뭐 저 사람들 왜 저래 저거 뭐 하는 거야? 그렇죠? 뭐 무슨 소리를 들어도 뭐 딴청 부리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신경은 쓰이죠. 자꾸 저게 올바른 길이라고 그러니까 신경 쓰이는데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고요. 계견지성상문, 닭이 우는 소리와 개가 짖는 소리가 서로 들리는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마치 뭐 이웃 마을에 뭐 요즘도 뭐 힘듭니다만은 시골에 가끔 뭐 그런 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놀러 가면은 저 멀리 이웃 마을에 있는 그 개 소리도 들리고 닭도 꼭 끼어오는 소리가 들릴 수가 있겠죠. 뭐 조그만 마을들이 이웃하고 있으면은 소국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주 작은 나라 한 뭐 100가구 정도 미만의 나라가 옆에 이웃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서로 들린다. 그것이 아니고 이거는 소국이다. 소국은 말하자면 짐승들이죠. 짐승과 같은 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짐승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친소. 닭은 좀 머리가 지성이 낮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들끼리 그냥 본능에 따라서 그냥 뭐 사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건 친소 관계죠. 근데 개는 좀 지성이 높죠. 그래서 이놈들은 이 무리를 짓죠. 이거 서열도 있고 그래갖고 이거 뭐 서로 다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관계를 다투는 것과에 비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개견은 다 가축이죠. 이것이 함께 살아요. 개는 이 닭을 보호합니다. 이 맹수들로부터. 그런데 이게 보호하기만 하느냐? 안 그렇죠? 이놈들이 뭐 가끔 거는 이 말썽을 부리죠. 닭을 뭐 잡아먹기도 하고 막 물어 죽이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자인 것입니다. 개가 닭보다. 그래서 귀천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개견은. 그러니까 닭과 개는. 그래서 이 앞에 주여와 갑병을 다시 이제 이런 뜻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친소 이해 귀천으로 뭉쳐서 서로 싸우고 뭐 다투고 또 이합집산하는 그런 집단들 성입니다. 성이라는 건 소리를 내는데 이게 사랑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앞서 뭐 대음, 희성 뭐 이런 거와 연관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소리를 내요. 의사전달을 하죠. 당연히 의사전달을 하니까 지들끼리도 뭐가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그 어떤 욕구 활동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개는 개소리를 하고 닭은 닭소리를 하는데 또 나름대로 알아듣는 것이죠. 필요성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지로사 불상왕래, 백성은 늙고 죽는 일을 당하여. 지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늙어 죽을 때까지 이러면 의미가 안 되죠.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이건 인간 사이에는 있을 수가 없죠. 늙고 죽는 일을 당하여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보통 소국 세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사람이 늙으면 어르신이 뭐 늙었다 그러면 돌아가시게 됐다 그러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뵈야지 그러면서 가보죠. 평소에는 잘 인사 안 드리다가도 그때는 봐요. 같이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뭐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좀 평소에 좀 옛날에 친하게 지내던 분들은 찾아가죠. 그런 일을 한다 이거죠.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초상 이거 사람이 죽으면 뭐 열심히 다니죠. 요즘 사람들 요즘도 그렇죠. 장례 지르고 뭐 요새 뭐 조사자 이거는 조사 뭐 요즘은 뭐 아주 많이 부르죠. 뭐 그냥 그 조금만 알아도 부르고 뭐 장인 장모까지 부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왕래한다. 근데 그런 걸 하지 않는다. 이 성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국입니다. 이것은 대국의 백성은 늙지 않죠. 점점 젊어지죠. 영화 아닙니까? 영화. 그 다음에 적자, 갓난아기. 도가 능숙해질수록 점점 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늙지 않아요. 또 죽음을 이기는 신적 생명으로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런 늙고 죽는 일을 당하여 서로 위로하느라고 왕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이라고 해서 물론 노인을 방문하지 않고 뭐 초상집에 가서 뭡니까 그 상주들을 위로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건 하는데 다른 의미죠. 물론 죽음에 대한 얘기를 지어내고 죽음을 늙는 것을 무조건 공포스러워하고 죽음을 공포스러워하고 죽음에 대한 얘기를 꾸며내서 말이죠. 무슨 뭐 좋은 데 간다는 등 또 사후의 세계 뭐 벌 받는다, 지옥 간다, 천당 간다 이런 얘기를 꾸며내가지고 그걸 믿어갖고 그러진 않는다.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다. 성서에도 그런 말이 있죠. 예수가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에게 맡기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대국과 소국. 인국상망, 계견지성 상문, 이거는 소국에서 일어나는 일, 민지로사 불상왕래는 이건 대국에서 일어나는 일, 성인들이 하는 일, 이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너무나, 그렇죠. 이거를 한눈에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걸 알아들으시는 분은 별로 없으시리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도덕경은 확실히 할 수 있죠.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전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를 실천하기만 하면 이걸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어떻든 제가 이 강의라는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풀이를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 소국 과민 요거를 한 강의로 다루겠습니다. 이거 이 소국, 대국 이런 얘기가 61장에서 나온 적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죠. 그때 이제 치대국 약팽소선 그래가지고 또 60장에서 한번 대국이란 말 나왔죠. 소국이라는 단어는 61장에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거 하는 말을 도저히 납득을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는 거를 확실하게 납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고집 세우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제가 이 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도 이 고집을 세워요. 알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데 오히려 내가 유식하다 이렇게 자부하지 않는 분들은 겸손한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이거를 납득하실 가능성이 더 많겠습니다. 물론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이성을 발휘하기만 하면 금방 할 수 있죠. 이거는 쉬운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 자체는 좋은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 성인들은 대국은 소국의 어떤 어리석은 일에 편성하지 않죠.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새로운 성인을 낳고 성인들이 하는 훌륭한 일을 이제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국과 소국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그죠? 이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0장은 총 5개의 강의로 이루어지네요. 읽고 번역을 하겠습니다. 자, 소국 과민. 대국은 작은 나라이며 성인들은 겸손한 백성이다. 이 생략된 것이 너무나 결정적이죠. 이것 생략된 걸 집어넣지 않으면 이건 전혀 이루어지질 않죠. 이 문장 전체가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좋은 내용이다. 뒤죽박죽도 아니고 아주 이거는 단언컨대 양심을 속인다고 봐야겠습니다. 아니면 한문 실력이 너무나 없거나 이런 얘기입니다. 사유 십백지기 불용. 남들보다 10배, 100배 유능한 인재가 있어도 등용하지 않고 상식이 어긋나죠. 세상의 상식과는. 삼인중사의 불언사. 백성이 죽음을 무겁게 여겨서 멀리 이사하지 않도록 한다. 수유주여 무소승지. 배와 수레가 있어도 그것들을 타고 갈 일이 없고 수유갑병 무소진지.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그것들을 버려놓을 일이 없다. 사인부결승이 용지 사람들이 다시 매듭을 묻게 하여 그들을 등용하니 지의 목적어가 사람입니다. 매듭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등용하니 매듭을 쓰게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문명을 거꾸로 돌아갑니까? 안 되죠.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제정신이 좀 없다고 봐야겠죠. 정신 이성상실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의 다입니다. 그렇죠. 감기식, 미기복, 안기거, 요기소. 성인들은 밥이면 달게 먹고 걸치면 아름답게 여기고 머물면 편하게 여기고 세상의 풍속을 즐긴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인국상망, 이웃나라가 서로 마주보며 계견지성 상문, 닭이 울고 개가 짖는 소리가 서로 들리는데 민지로사 불장왕래, 백성은 늙고 죽는 일을 당하여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자, 풀이 다음 강의로 또 계속 되겠습니다.